여러분의 골든크로스 종목을 찾아드리는 조기준의 골든크로스 시간입니다. 먼저 MBN골드 조기준 메이저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오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또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지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30일에 편입했던 올릭스가 221% 수익 중에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또 주목해 볼 만한 모멘텀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이제 221%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00%가 넘었죠. 제가 17,800원이니까 수익금이 221%고 실제로 17,000원에서 61,500원까지 같으니까 3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거다라고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계속 양봉이 나온 사회에서 어제 음봉이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투자 경고를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경고를 띄웠고 이제 오늘 하루 투자 주의 하루를 달면 내일부터는 이제 투자 경고나 투자 주의가 없이 일반인들이 이제 기관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 신용이든 이제 미수든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투자 경고가 떨어지면서 사실 기관도 투자 경고 붙어 있으면은 매수하기가 부담스럽죠. 규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투자 경고가 풀렸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의 어떤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5월달에 제가 일라이릴리의 제파운드가 이제 우리가 시판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마운자로느니 제파운드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똑같은 물질인데 이제 우리가 당뇨병 치료제느냐 비만 치료제야 따라해서 이제 이름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비만 치료 관련해서 제파운드랑 이제 병용 투여가 가능한 일라이릴리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제 계약을 한 상태에서 현재 시가총액 1조인데 다른 비슷한 회사들 뭐 펩트론이든 이런 회사가 지금 2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비교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10만 원을 갔을 때 2조 8천억이거든요. 제가 8만 원 목표가 잡는 거는 이제 거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탈모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빅파마랑 협의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라이릴리랑 계약한 비슷한 규모의 9천억대에서 1조 사이에 계약을 할 거다라는 측면에서 또 나올 재료가 있고 또 5월 달에 제파운드랑 이제 또 시판이 되면 그 관련해서도 있고 또 이제 일상을 마치고 이제 일라이릴리가 이상을 자기가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올릭스가 이상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상을 일라이릴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병용 투어라든지 단독 투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이런 임상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어떤 비만 치료제보다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실제 계약에 그러니까 지금 비만 관련해서 많은 주식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임상 진행 중이면서도 이렇게 라이센스 한 회사는 올릭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랐지만 2차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경고도 풀렸고 오늘 투자 주의 하루 그러면 내일부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매매 가능한 주식이기 때문에 한번 저점에서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여전히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올릭스 목표가 8만 원 유지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2월 11일에 편입했던 파이버 프로가 21% 수익 중에 있습니다. 방산주들이 최근 상승 랠리를 이어가지고 있어요. 오늘 방산주가 항공화 우주가 뭐 10몇 프로, 13%, 15%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파이브 프로도 올라가는데 이게 과거에 이제 UAM 관련주로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자세히 봤더니 파이브 프로가 너무나 좋은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광섬유 센서라고 하면서 뭐 하는 데인지 모르면서 그냥 UAM 관련주라고만 알고 계셨을 텐데 이제 정확히 보면 광섬유를 이용해서 이제 그 자이로스코프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이로스코프가 제가 뭐 옛날에 팽이가 있으면은 팽이가 이제 철로 된 팽이인데 안에 회전체는 그대로 있으면서 외부만 돌아가는 그러니까 안에만 돌아가고 외부는 그대로 있는 뭐 이런 형태의 팽이를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게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비행체 뭐 날아다니는 것들,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자이로스코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속도로 어떤 회전을 하면서 얼마만큼 이동하느냐를 센서가 이제 자이로스코프인데 이게 지금 100% 해외에서 생산했던 거를 국산화 성공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카이스트 박사 두 분, 대주주 두 분이 국산화 성공해서 지금 이제 천궁에다가 납품하고 뭐 항공기에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로봇도 움직일 때 걸어다니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얼마만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갑자기 움직이는지 갑자기 쓰러질 거면 뭐 다리를 움직여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자이로스코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전체에 필요한 각도
를 만드는 게 이제 자이로스코프인데 그와 관련된 국산화 성공한 회사이고 이제 실적이 작년부터 좋아졌고 올해부터 이제 뭐 100% 이상 200% 정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파이브4프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7,500원 이제 전고점 돌파를 기대하고 이제 목표가 드렸는데 아마 이 주식은 이제 7,500원 넘어서면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정책 수혜나 유럽의 방위비 증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파이버 프로 10,000원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2월 12일에 편입했던 이마트가 20% 수익 중에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줄까요? 이게 이제 이마트가 2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마트 과거에 보면 이마트를 살려고 하면 그거 안 움직여. 너무나 지루했던 주식이기 때문에 안 살 의도가 있었을 텐데 이건 주봉으로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봉 보면 많이 올랐는데 주봉 보시면 이제 전고점 근처인데 요게 지금 현재 이마트가 우리 쇼핑의 1위입니다. 근데 2위에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을 했죠. 그러면 이제 홈플러스가 계속 영업을 축소하고 혹시라도 지점이 축소된다면 이마트는 더더욱 수혜주가 예상이 될 거고 최근에 이제 이마트 스타벅스 실적도 이제 흑자로 돌아섰고 스타컴이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마켓 또 이제 알리랑 이제 조인트 벤처도 설립하고 그러니까 회사가 좋을 일만 남아 있는데 또 홈플러스가 또 여기다가 엄청나게 또 재료를 갖다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하나가 상속이 다 완료됐다라는 거죠. 정용진한테 10%의 지분이 이명희 여사한테서 정용진한테 넘어갔다. 1월 21일 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일만 남았고 최근에 롯데그룹이 그 롯데건설의 유동성 문제 때문에 자산 재평가를 했는데 뭐 8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마트도 만약 그런 것들을 자산 재평가 하면은 5조에서 10조 정도의 자산 재평가, 영업 자산이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이마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때 저 전고점을 기점으로 해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은데 하나 이제 참고로 보면 자신 있게 2027년에 영업이 1조를 달성할 거다. 지금 현재 시총이 2조대밖에 안 되는 상황, 2조에서 이제 뭐 3조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조의 영업을 달성한다면 저 전고점을 노려보겠다라는 의지라도 정용진의 의지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20% 올랐지만 아직도 멀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홈플러스의 반사이익으로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마트 리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섹터를 공략해 봐야 될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해볼 섹터로 해운주를 꼽아주셨는데 미국의 중국 선박 규제 관련해서 좀 반사 수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선박 규제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 그 종목 때문에 올라간 주식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알래스카 가스 개발을 하면서 지금 강관 업체들 뭐 동양철관이라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막 올라가는데 두서없이 올라가는데 실제로 이제 가스관을 만들 수 있는 건 세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넥스틸, 휴스틸, 세아제강. 오늘 세아제강이 이제 결국에는 가장 1등이거든요. 그래서 세아제강이 강하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그 관련해서 유전 송유관을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유전 송유관을 만들려면은 뭐 캐나다를 통과하든지 해저를 만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결국에는 그 가스를 개발하면은 배로 운송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스를 배로 운송하는 회사들, 해운주가 수혜지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고요. 트럼프의 의지는 강하다라는 거죠. 알래스카 결국에는 개발하겠구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특집어서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해운주들이 그만큼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흥하해운, HMM, 뭐 페노션, KS해운을 볼 텐데 지금 이제 가장 가벼운 게 흥하해운인데 흥하해운은 소형주입니다. 국내 선사고 이제 연근해에서 컨테이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2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제 잘 움직이니까 흥하해운을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가스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 보면은 KS 해운이 가장 유망합니다. 근데 이제 거래가 많이 오고 대주주분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 페노션이나 KS 해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운주 오늘의 공략 섹터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골든크로스를 보여주게 될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대한해운을 꼽아주셨는데 어제 급등 나와줬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어요.
근데 대한해운을 잘 보시면 이게 시총이 이제 5,7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5,700억인데 작년에 영업이익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이제 매출이 1조 7천억에 영업이익이 3,200억입니다. 2023년에 1조 4천억에 영업이익 2,500억이 나왔는데 3,200억이 나왔다. 그러니까 흥하해운이 좀 보면 시총이 지금 이제 4천억대인데 5천억대 1,000억밖에 차이 안 나는데 흥하해운 영업이익 보면 200억에서 300억입니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대한해운하고 흥하해운의 시총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이유는 흥하해운이 대주주 지분이 80%가 넘어갈 겁니다. 유통지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단타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끌어올렸다.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게 흥하해운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게 대한해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가 이제 LNG 뭐 석탄이라든가 LNG 수송을 장기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알래스카 관련해서 이제 LNG 수송을 한다면 기대감이 가장 높고 현재 매출액의 30%가 LNG선에서 발생하고 있다. 석탄과 그다음에 이제 철광석 뭐 이런 것들을 수송하는 벌크선 전용 운용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크선이 있고 벌크선에 이렇게 가스 그다음에 철광석, 천연가스를 운송하고 컨테이너선을 운용하는 HMM은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이라든가 뭐 컨테이너 안에 물건을 실어 나를 때에 운송하는 게 이제 HMM이고 흥하해운입니까? 흥하해운과 HMM의 컨테이너가 주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벌크선, 철광선, 가스를 하는 게 대한해운, KS 그다음에 페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페노션은 시총이 2, 3조가 넘어가고 유일하게 대한해운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으면서도 시총이 5,700억밖에 안 된다. 영업이익, 그러니까 PER을 봤을 때도 그렇고 PR이 2.3 그다음에 PBR도 0.35밖에 안 되는 극저평가인데 제 생각에는 주주들이 좀 배당이라든지 주주환원 정책을 좀 하라고 압력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SM 하이플러스가 49% 들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7%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6.05. 국민연금이 그만큼 이런 회사를 들고 있고 안 팔고 있다라는 건 실적이 뒷받침되고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 지분이 7%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외국인 지분이 7%, 그다음에 연기금이 6% 들고 14%, 13% 정도를 외국인과 연금이 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VLCC 관련해서 내척을 팔면서 6,300억 팔아서 현금화도 했고 뭐 재무구조도 개선돼 있다. 부채 비율이 100%도 100% 정도밖에 안 되는 우량한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목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해운 가격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스권 상단인데 대부분 윗골을 답니다. 그만큼 인기가 없는 주식인데 엄청나게 실적이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알래스카 관련해서 그런 모멘텀으로서 박스를 돌파할 거다. 증권사에서 목표가 2,600원에서 3,000원까지 잡고 있는데 저는 그 사이에 2,200원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래스카 LNG 수송 관련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대한해운 목표가 손절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 끝나고도 메이저님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녁 늦게 10시 10분에 유튜브 조기종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 시간에 시간이 안 되면 녹색 밴드에 조기종 검색하면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메이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